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작도 및 삼각형의 합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슬치기 놀이 중에서 벽치기라는 놀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벽을 이용한다고 하여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벽치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5보 10보라는 게임은 벽에 구슬을 대고 멀리 굴려보낸 사람 순서대로 다른 사람의 구슬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구슬을 맞출 경우 자신의 구슬과 상대방의 구슬 사이의 거리만큼 구슬을 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먼저 벽에서부터 가장 멀리 보낸 구슬이 1등이 됩니다. 여기서 구슬과 구슬 사이의 간격이 손으로 한 뼘 이내가 되면 임의의 동작으로 상대방의 구슬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구슬과 구슬 사이의 간격이 한 뼘을 초과할 경우 자기 구슬에 위치해서 다른 사람의 구슬을 맞추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구슬을 맞추지 못하면 허탕이 되지만 맞추었을 경우 두 구슬 사이의 거리에 따라 5보에 한 개씩 상대방의 구슬을 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구슬을 맞춰 두 구슬 사이의 거리가 20보가 될 경우 4개의 구슬을 딸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여기서 1보는 약 발 한 뼘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5보 10보 게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구슬 사이의 거리를 재는데요. 첫째, 굴려진 구슬 사이의 거리가 손으로 한 뼘 이내인지 확인한다. 둘째, 상대방의 구슬을 맞추었을 경우 상대방과 자신의 구슬 사이의 거리를 발로 1보, 2보 이렇게 잰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5보 10보 게임에서 구슬 사이의 거리를 재는 두 가지 방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거리를 잴 때 둘 다 눈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연 학생들은 눈금 없이 어떻게 거리를 잴까요? 네, 맞아요. 한 뼘, 두 뼘, 1보, 2보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계속 더하면서 거리를 잽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거리, 한 뼘 또는 1보를 계속 더하여 거리를 잰다는 것입니다. 수학 교구 중에 눈금 없이 거리를 잴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힌트는 동일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찾으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힌트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을 찾는 도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더 어렵다고요? 정말 난이도가 높은 퀴즈인가 보네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는 도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눈금 없이 거리를 잴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는 컴퍼스입니다. 정답을 맞춰놓고 이게 왜 정답인지 좀 어리둥절하다고요? 흔히 우리는 컴퍼스를 가리켜 원을 그리는 도구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원의 정의를 정확히 알게 되면 컴퍼스가 원을 그리는 도구 이전에 동일한 거리를 잴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모든 점을 연결한 도형. 즉, 원을 그린다는 말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모든 점을 찾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컴퍼스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모든 점을 찾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며 그렇게 찾은 모든 점을 연결하면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앞으로 컴퍼스를 단순히 원을 그리는 도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또 다른 점을 찾는 도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 가지고 다음 선분 A, B와 길이가
같은 선분 CD를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리는 순서까지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세요. 조금 어렵나요? 그럼 함께 해결해 봅시다. 일단 눈금 없는 자를 가지고 선분 AB의 연장선을 그어볼 수 있겠죠? 물론 연장선의 방향이 A쪽이든 B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컴퍼스의 바늘과 연필의 끝을 두 점 A와 B에 각각 맞춘 후 선분 A, B의 길이를 재어봅니다. 어떠세요? 슬슬 감이 오시나요? 다음으로 선분 A, B의 연장선 위에 어느 한 점 C를 놓고 점 C에 컴퍼스의 바늘을 찍어 연장선과 만나는 원 또는 원의 일부를 그려봅니다. 이제 원 또는 원의 일부와 선분 AB의 연장선이 만나는 교점을 점 D로 놓으면 선분 AB와 길이가 같은 선분 CD가 완성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 가지고 도형을 그리는 것을 수학에서는 작도라고 말합니다. 선분 AB와 길이가 같은 선분 CD를 작도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선분의 작도법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읽어보셨나요? 참고로 눈금 없는 자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이나 직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이며 컴퍼스는 주어진 선분의 길이를 재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또는 원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컴퍼스를 사용하여 다음 수직선상에서 -1과 3에 대응하는 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작도해 보십시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직선상에서 -1에 대응하는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점 -1은 원점으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한 칸 떨어진 점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즉, 우리는 수직선에서 한 칸에 해당하는 길이를 재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칸에 해당하는 길이를 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컴퍼스의 바늘과 연필의 끝을 두 점 0과 1에 각각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점 0을 중심으로 왼쪽 수직선과 교차하도록 원 또는 원의 일부를 그린 후 그 교점을 찾습니다. 이 점이 바로 수직선상에서 -1에 대응하는 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벌써 하나를 해결했네요. 이제 수직선상에서 숫자 3에 대응하는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점 3의 경우에는 점 1로부터 오른쪽으로 두 칸 떨어진 점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즉 우리는 수직선에서 두 칸에 해당하는 길이를 재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두 칸에 해당하는 길이를 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컴퍼스의 바늘과 연필의 끝을 두 점 -1과 1에 각각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 1을 중심으로 오른쪽 수직선과 교차하도록 원 또는 원의 일부를 그린 후 교점을 찾습니다. 이 점이 바로 수직선상에서 3에 대응하는 점이 됩니다. 맞죠? 이렇게 컴퍼스를 활용하면 주어진 선분의 길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시청하면서 직접 연습장에 따라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난이도를 좀 더 높여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삼각형을 작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나요? 그럼 함께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도하기 전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컴퍼스를 이용하면 어떤 선분의 길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컴퍼스는 어떤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점을 모두 연결하면 원이 그려지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선분 AB를 밑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ABC를 그리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두 점 AB로부터 선분 AB의 길이만큼 떨어진 제3의 점 C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두 점 AB로부터 선분 AB의 길이만큼 떨어진 제3의 점 C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그림과 같이 컴퍼스로 선분 AB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선분 AB의 양 끝점 AB를 중심으로 하는 원 또는 원의 일부를 그려 두 점의 교점을 찾습니다. 이 점을 C로 놓는 것이죠. 즉, 점 C가 바로 두 점 AB로부터 선분 AB의 길이만큼 떨어진 제3의 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 점 ABC를 연결하면 정삼각형 ABC가 완성됩니다. 그리 어렵진 않죠? 1년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정삼각형의 작도법을 완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작도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다시 한번 시청하면서 직접 연습장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정삼각형이 아닌 세 변의 길이가 다른 삼각형을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삼각형을 작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나요? 함께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분 AB의 길이를 컴퍼스로 측정하여 점 E로부터 선분 AB의 길이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두 찾아봅니다. 잠깐! 점 E로부터 선분 AB의 길이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는다는 말이 반지름이 선분 AB의 길이와 같고 중심이 2인 원을 그리라는 말과 같다는 사실 다들 캐치하셨나요? 다음으로 선분 CD의 길이를 컴퍼스로 측정하여 점 F로부터 선분 CD의 길이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찾아봅니다. 이 또한 반지름이 선분 CD의 길이와 같고 원의 중심이 F인 원을 그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G라고 놓으면 점 G는 두 점 E와 F로부터 각각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만큼 떨어진 점이 됩니다. 이제 세 점 EFG를 연결하여 삼각형 EFG를 만들면 끝! 어렵지 않죠? 1년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삼각형의 작도법을 완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작도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다시 한번 시청하면서 연습장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작도법에 대해 감이 잡히시나요? 이번엔 각을 한번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각 XOY와 크기가 같은 각 X-O-Y-를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삼각형 XOY와 똑같이 생긴 삼각형을 작도할 수만 있다면 각 XOY와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작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함께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작도법을 토대로 각 XOY와 크기가 같은 각 X-O-Y-를 작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분 OY의 길이를 컴퍼스로 측정하여 점 O-로부터 선분 OY의 길이만큼 떨어진 점을 찾아봅니다. 즉, 중심이 점 O-이고 반지름이 선분 OY의 길이와 같도록 원을 그려보자는 말입니다. 여기서 점 O-를 지나는 반직선과 원의 교점을 찾아 점 Y-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선분 OX의 길이를 컴퍼스로 측정하여 점 O-로부터 선분 OX의 길이만큼 떨어진 점들을 찾아봅니다. 즉, 중심이 점 O-이고 반지름이 선분 OX의 길이와 같도록 원을 그려보자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제 선분 XY의 길이를 컴퍼스로 측정하여 점 Y-로부터 선분 XY의 길이만큼 떨어진 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즉, 중심이 점 Y-이고 반지름이 선분 XY의 길이와 같도록 원을 그려보자는 말이죠. 그림과 같이 두 원, 즉 중심이 O-와 Y-인 두 원의 교점을 점 X-로 찍으면 점 X-는 점 O-로부터 선분 OX의 길이만큼 그리고 점 Y-로부터 선분 XY의 길이만큼 떨어진 점이 됩니다. 맞나요? 이제 두 반직선 O-X 그리고 반직선 O-Y가 이루는 각 X-O-Y-를 만들면
우리는 각 x, o, y와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복잡한가요? 일련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각의 작도법을 완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작도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다시 한번 시청하면서 직접 연습장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도가 어렵나요?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 익숙치가 않을 것입니다. 뭐든 처음이 어렵지 몇 번 해보면 금방 익힐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알았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구하고자 하는 각을 작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할만한가요? 각 x, o, y와 크기가 같은 각을 먼저 그린 후에 위쪽 반직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각 x, o, y와 크기가 같은 각을 한 번 더 그리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을 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날 때 각자 연습장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배 크기의 각에 대한 작도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작도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다시 한번 시청하면서 직접 연습장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도에 대해 좀 익숙해지셨나요? 가끔 교과서에 나오는 작도법을 무조건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필요할 때마다 책을 찾아보면서 하나씩 따라해보면은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 무턱대고 암기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참고로 도형의 작도법에는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달렸네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착시현상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착시현상이란 사물의 객관적인 성질과 눈으로 보여진 성질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말합니다. 좀 어렵나요? 다음에 그려진 대각선들은 모두 평행선임에도 불구하고 착시현상 때문에 평행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너무 막막하다고요? 우리의 몸은 얼음물을 먹는다고 해서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뜨거운 물을 먹는다고 해서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생체 기능 중 항상성이란 것이 있는데 항상성은 외부 환경과 생물체 내의 변화에 대응하여 순간순간 생물체 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그림의 배경을 먼저 인지하여 그 정보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즉 꼬불꼬불한 부분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평행한 대각선이 평행하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시 현상이죠. 참 신기하죠? 다시 작도의 개념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혹시 삼각측량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을 알고 있을 때 제3의 지점의 위치 등을 확인하는 측량법을 삼각측량법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아군이 포탄으로 적군을 명중시키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포탄으로 적군을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아군과 적군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즉, 적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적군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네요. 여기서 우리는 삼각측량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삼각측량법은 작도법을 기반으로 한 측량 기술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아군의 위치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적군의 위치를 망원경으로 확인한 후 선분 AB의 거리와 각 A, 각 B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이는 점 A, B 그리고 적군의 위치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를 지도에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도의 축적에 따라 아군과 적군 사이의 거리, 즉 선분 AC의 길이를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군과 적군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계산하여 포탄을 발사한다면 아마 적군을 한 번에 명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리 계산 이외에도 건축, 토목공사 등 실생활 속에서 삼각형은 아주 많이 활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형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삼각형이란 과연 어떤 도형을 말할까요? 그냥 세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삼각형을 세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정의했다면 먼저 삼각형의 변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삼각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각형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개의 점 ABC를 두 개씩 짝지어 선분으로, 즉 선분 AB, 선분 BC, 선분 CA를 연결해 만든 평면 도형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 개의 선분을 삼각형의 변이라고 정의하며 점 ABC를 삼각형의 꼭지점, 그리고 삼각형 내부의 세 개의 각을 삼각형의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세 변과 세 내각을 합쳐서 삼각형의 6요소라고도 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형에서 한 변과 마주하고 있는 각을 대각, 그리고 한 각 또는 꼭지점과 마주하고 있는 변을 대변이라고 정의합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용어가 막 등장하니까 좀 어리둥절하다고요? 용어는 단지 용어일 뿐입니다.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란 뜻이죠. 그러니 용어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각 A, 각 E의 대변은 각각 선분 BC와 DF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 AB, 변 EF의 대각은 보아하니까 각각 각 C, 각 D가 되겠네요. 거봐요. 용어의 정의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기본적인 도형 문제는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합니다. 아셨죠? 일반적으로 다각형의 꼭지점을 영문 대문자 ABC로, 그리고 변을 영문 소문자 ABC로 표시합니다. 더불어 삼각형과 같은 도형을 그릴 때에는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의 순서대로 꼭지점을 표시합니다. 물론 삼각형의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꼭지점을 표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꼭지점이 3개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만 더. 삼각형의 각 꼭지점의 대변을 표시할 때에는 꼭지점에 표기된 문자에 해당하는 소문자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각형의 꼭지점 또는 삼각형의 변을 표시할 때 아무렇게나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표기 방법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세 변 중 길이가 가장 긴 변을 눈금자로 확인한 후 그 길이에 해당하는 선분 AB, 즉 밑변을 작도해야겠죠? 또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컴퍼스로 측정한 후 중심이 점 A와 점 B이고 반지름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와 같도록 두 개의 원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두 원이 만나는 점을 C라고 놓으면 점 C는 점 A와 B로부터 해당 길이만큼 떨어진 점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세 점 ABC를 연결하면 삼각형 ABC가 완성됩니다. 보아하니 1번을 제외하고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세 변을 가지고 무조건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세 변이 주어져야 삼각형이 만들어질까요? 삼각형을 이루는 세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 즉 삼각형의 길이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번 세 변 7cm, 8cm, 15cm의 경우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긴 한 변의 길이와 같으므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3번 세 변이 10cm, 5cm, 4cm의 경우도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긴 한 변의 길이보다 짧으므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슬슬 질문의 답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럼 삼각형의 길이 조건을 정리해 볼까요? 다들 아는 내용이겠지만 삼각형의 각에 대한 조건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도형을 상상하면서 천천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주어진 세 변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쉽죠?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즉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은 것만 고르면 쉽게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주어진 세 변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3번 3cm, 87cm, 89cm 뿐입니다. 다음은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천천히 삼각형을 작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연습장에 삼각형 ABC가 그려지고 있나요? 혹여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아래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삼각형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삼각형을 결정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삼각형의 길이 조건에 맞는 세 변이 주어지면 삼각형이 결정되는 거 아니냐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 변의 길이가 아닌 다른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도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6요소 중 어떤 세 요소가 주어지면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삼각형의 6요소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세 변과 세 내각입니다. 즉, 세 변과 세 내각 중 어느 세 개의 요소만 주어지면 하나의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하나씩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형의 길이 조건에 맞는 세 변이 주어졌을 때 하나의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두 변과 한 내각이 주어졌을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변 AB와 BC가 주어졌을 때 어느 내각의 크기를 알아야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말입니다. 보아하니 삼각형 ABC에서 두 변 AB와 BC가 주어졌을 때 각 B의 크기를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즉 삼각형 ABC를 작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각 B를 두 변 AB와 BC의 끼인 각이라고 부릅니다. 끼인 각. 말 그대로 끼어있는 각이라는 뜻이죠. 이번엔 삼각형의 한 변과 두 내각이 주어지는 경우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과연 삼각형의 한 변 BC가 주어졌을 때 어떤 두 내각의 크기를 알아야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힌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 BC를 그린 후 변의 양 끝점 B와 C에서 새로운 두 변이 생겨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삼각형의 한 변 BC가 주어졌을 때 두 내각 각 B와 각 C의 크기를 알아야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두 내각 각 B와 각 C를 변 BC의 양 끝각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세 내각이 주어질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삼각형의 세 내각으로부터 하나의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세 내각이 주어지면 하나의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세 삼각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죠? 즉, 삼각형의 세 내각이 주어지더라도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정리해 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그림 보면서 천천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어떤 학생들은 삼각형의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이 주어졌을 때에도 하나의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음 그림을 차분히 살펴보면서 두 변의 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이 주어졌을 때에도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잘 안 그려지죠? 거 봐요.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주어져야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삼각형의 한 변과 그 변의 양끝각이 주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끝각이 아닌 다른 각이 주어지면 삼각형을 작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양끝각이 아닌 다른 두 내각의 크기를 알면 주어진 두 내각의 크기로부터 나머지 한 내각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 여기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원리를 적용하여 두 내각의 크기로부터 나머지 한 내각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으니 한 변의 길이와 임의의 두 내각만 알면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내포된 의미는 주어진 조건만으로, 즉 다른 개념은 적용하지 않고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 1번, 삼각형의 세 변이 주어졌을 때, 2번, 삼각형의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3번, 삼각형의 한 변과 그 변의 양끝각이 주어졌을 때, 이 세 가지 뿐이라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삼각형의 결정 조건으로부터 삼각형을 직접 작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서 우리는 세 변을 가지고 삼각형을 작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작도법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확인하셨나요? 다음으로 삼각형의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즉 삼각형의 결정 조건 2번의 경우에 대하여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 각 x는 두 변 BC의 끼인 각입니다. 우선 각 x와 크기가 같은 각 XAY를 작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각을 작도하는 방법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다시 한번 각의 작도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컴퍼스를 이용하여 두 반직선 AX와 AY 위에 각각 선분 AC, 선분 AB인 점 C와 B를 잡습니다. 이제 두 점 BC를 이으면 삼각형 ABC가 완성됩니다. 어렵지 않죠? 1년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읽어보셨나요? 이번엔 삼각형의 한 변과 그 변의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 즉 삼각형의 결정 조건 3번의 경우에 대하여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 각 x, 각 y는 변 A의 양 끝각입니다. 일단 직선 L을 그린 후 그 위에 길이가 A인 선분 BC를 잡아봐야겠죠? 다음으로 각 x와 크기가 같은 각 XBC를, 각 y와 크기가 같은 각 YCB를 작도합니다. 다음으로 두 반직선 BX와 CY의 교점을 A라고 놓으면 게임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1년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읽어보셨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되면 우리는 그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작도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삼각형의 작도 조건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삼각형의 작도 조건과 하나씩 맞춰보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본인이 푼 것과 정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3번의 경우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변 A의 양끝각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계산된 결과가 아닌 주어진 조건만으로 삼각형을 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하학에서 말하는 합동이란 두 개의 도형이 크기와 모양이 같아 서로 포개져서 꼭 맞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삼각형 중 서로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보고
삼각형의 어떤 세 요소와 같아서 합동이 되었는지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다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보면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찾아보십시오. 아마 자연스럽게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서로 합동으로 보이는 삼각형은 1번과 6번, 2번과 3번, 4번과 5번입니다. 이들은 다음 세 요소가 서로 같아서 합동이 되고 있습니다. 평면 도형에서 합동이란 말은 그 도형을 가위로 오렸을 때 서로 포개해지는 경우, 즉 좌우 대칭, 회전을 포함하여 어떻게 됐든 포개어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하나씩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 1.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SSS 합동. 2.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을 때 SAS 합동. 3.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와 그 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ASA 합동.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그림과 함께 천천히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삼각형의 합동을 표현하는 대문자 S와 A가 어떤 영어 단어의 첫 글자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대문자 S는 변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side의 첫 글자이며 A는 각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angle의 첫 글자입니다. SSS, SAS, ASA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수학 용어일 뿐입니다. 자주 보다 보면 금방 익힐 수 있으니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학 용어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수학을 잘 못하나 봐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개념은 언제든지 교과서나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개념을 암기하는 것보다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두 삼각형이 합동일 때, 즉 두 삼각형이 완전히 포개어질 때 서로 겹쳐지는 꼭지점을 대응점, 겹쳐지는 변을 대응변, 겹쳐지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삼각형의 합동을 식으로 표현할 때에는 대응점의 순서에 맞춰 합동기호로 표시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꼭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럼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을 찾아봅시다. 네, 맞아요. 삼각형 DEF와 삼각형 IHG군요. 즉 이들은 SSS 합동입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이 같은 두 삼각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RPQ입니다. 즉 이들은 SAS 합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와 그 변의 양 끝각이 같은 두 삼각형을 찾아보면 삼각형 JKL과 삼각형 ONM으로 이는 ASA 합동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합동인 두 삼각형을 기호로 표시할 때 대응점의 순서에 맞춰 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이므로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삼각형의 합동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지만은 여러 평면 도형의 성질을 도출하거나 증명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더불어 우리 선조들께서는 바다 위에 있는 어떤 지점의 거리를 계산할 때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다음 그림과 같이 B 지점과 섬, 즉 C 지점을 잇는 선분 BC를 밑변으로 하고 각 ABC가 직각이 되도록 A 지점을 선택한 후 직각 삼각형 ABC를 그려봅니다. 다음으로 A 지점에서 B와 C 지점을 바라보는 각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그 각도를 바탕으로 육지 쪽에,
C 지점과 대응하는 D 지점을 찾습니다. 여기서 D 지점을 찾았다면 우리는 삼각형 ABC와 합동인 삼각형 ABD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슬슬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선분 BD의 거리를 측정하면 육지 B 지점에서부터 섬 C 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바다에 가보지 않고도 섬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가 있죠?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각종 도형의 작도법과 더불어 삼각형의 정의, 결정 조건, 합동 조건 등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스스로 각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